자, 이제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의 이제 마지막 3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린치핀 7대 과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1시간 딱 더 할 건데, 린치핀 7대 과제는 영업인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7가지의 정말 필수 덕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누군가가 저한테 대표님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또 잘 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 7가지를 13년 동안 지켰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얘네 7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1번을 안 하면 2, 3, 4, 5, 6, 7번을 못해요. 2번을 안 하면 3, 4, 5, 6, 7번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위일체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 1번부터 7번까지. 영업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린치핀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7가지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출근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영업인한테 출근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영업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중요해요? 왜 출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놀랍지만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근을 해야지 모든 것을 듣고 알고 행동이 나가서. 그렇죠. 출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 맞아요. 키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영업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출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그럼 네. 자, 제가 출근에 대해서만 솔직히 1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출근의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업인한테 출근은 전부예요. 저는요, 원래 7시 반까지 출근을 했거든요, 신입 때. 그러니까 7시까지는 회사를 갔죠. 새벽에 퇴근하고. 제가 지금까지 영업을 13년 하면서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이 이 일에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8시 이전에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출근하는 사람이 어쨌든 뭐 진짜 높은 성취는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 월 1,000만 원은 번다. 근데 반대로요, 출근을 안 하는 사람 중에 이 일에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노력한다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다 노력했다는 걸 기억해. 더 파이팅의 명대사 아닙니까? 그 만화의 명대사예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출근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출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교육도 듣고 시플랜도 참석하고 조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한 명의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출근을 안 하면 누구한테 교육을 들을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을 것이며, 누구와 워게임을 할 것이며, 누구와 조이너킹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좀 더 멋진 인생, 더 많은 돈을 벌어보기 위함인데, 롱런하기 위함인데, 내가 출근조차 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어요? 출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일에 대해서 거의 약간 진짜 어떤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린치핀도 아예 그냥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제가 집중하는 거는 당연히 자율출근자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정규 출근자 분들한테만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분들이 야말로 영업 실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진심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리고 출근은 양심의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의 문제야.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요? 고객을 상대하죠. 여러분들 고객한테 가서 저는 한 달에 하루 출근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출근해요. 저는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고객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얘기하면 고객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계약을 하게? 언제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없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맞죠.
맞잖아요. 고객한테는 가가지고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김기백, 김미경, 이호빈 설계사입니다. 컨설턴트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내가 마음대로 출근하고 이러고 있으면 고객한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들 중에 맨날 약속 시간 늦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쵸? 맨날 늦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나 지인한테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맨날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쵸?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와의 약속은 안 지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출근은 나 스스로와의 약속이고요. 고객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일단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게 기본이 출근이에요. 출근 불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고객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절대 얘기 못 해요. 왜? 본인도 아는 거야. 자기가 비양심적인 걸. 비양심적이고 앞뒤 다르고 거짓말하면서 살면은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거는 삶을 대하는 그냥 일종의 태도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가게를 오픈한 개인 사업자인 거잖아요. 린치핀 조직 안에서. 다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세금 내지 않습니까? 3.3%.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날은 가게 오픈을 안 해. 어떤 날은 오전 11시에 오픈해. 어떤 날은 오후 3시에 오픈해. 어떤 날은 뭐 저녁 8시에 오픈해. 어떤 날은 10시에 오픈해. 또 어떤 날은 오픈을 안 해. 또 어떤 날은 일찍 닫아. 어떤 날은 늦게 닫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게가 장사가 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게를 찾아올까요? 안 가죠. 그렇게 방만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의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출근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김기백, 김미경, 이호빈, 컨설턴트 오늘 영업 시작합니다. 오픈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오픈을 해야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월납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받을 계약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내일 출근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받을 계약 있으면 출근해요, 안 해요? 왜 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받을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일이 있어야만 출근한다라는 거잖아요. 일이 있어야만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해야만 나한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만 그 일에 맞춰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근을 하고 부단하게 루틴대로 움직여야만 나한테 일감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일감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육도 듣고 워게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출근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안 하면은 아까 기백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망가지냐면 사람의 인생이 그냥 망가져요. 그러니까 루틴이 무너져. 제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굴리치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를 할 때 그때가 제가 영업 한 6, 7년 차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 조직에서 당연히 제가 1등이에요. 그 조직의 모든 강의는 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보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리더분한테 제가 저는 화요일, 목요일만 출근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했던 거지. 왜? 나는 6, 7년 동안 진짜 루틴 다 잡혀있지, 아는 거 많지, 영업 잘하지, 뭐 내가 고객 수백 명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만 출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제 담당 리더분이 제가 일을 잘하니까 믿고, 그래, 민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진짜 편하더라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너무 편해.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게 2주 차가 되니까 6년, 7년 동안 쌓아왔던 내 루틴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데일리 늦게 보내게 되니까 고객분들이 저한테 요새 일 안 해요? 이런 메시지도 받고 전날 술 먹고 과음해서 다음날 피곤하니까 고객 상담 미루게 되고 와, 내가 6년 동안 노력한 게 2주 만에 무너지겠구나. 너무 무서워서 바로 다시 월화수목금 오히려 30분 일찍 출근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와, 사람 망가지고 루틴 망가지는 거 저 같은 사람도 1, 2주면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 와, 이러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네. 바로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의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나약해요. 사람은 나약해. 그 나약함을 바로 잡아주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슬픔을 반으로 덜어줄 사람, 기백님이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듣고 해결해줄 사람, 기백님이 잘했을 때, 미경님이 잘했을 때, 효빈님이 잘했을 때 같이 박수치고 상장 줄 사람, 그런 조직, 그게 필요한 거예요. 1인주의에는요, 내가 월납 300을 해도 아무도 날 축하해주지 않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 그냥 내일이야. 그 자리도 없어. 오래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좋든 싫든. 조직 생활을 해야 돼요. 좋든 싫든. 그래야 내가 힘들 때 이겨낼 수 있고 잘 될 때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은 컨설턴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리더가 되고 싶을지 누가 알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컨설턴트 때 출근도 안 하다가 갑자기 리더가 됐는데 출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멀리 보셔야죠. 진짜 내 앞길이 창창하게 내가 나아가고 싶으면. 네. 그래서 출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근을 안 하는 영업 조직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조직들을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출근 루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교육, 뭐 원수사 상품 전략 교육, 오늘 사업계획서 발표하는 거, 뭐 C플랜, 워게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출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영업 조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많을수록 우리한테 또 기회죠. 우리는 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출근 루틴을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근 루틴. 자, 효빈님은 이제 뭐 육아도 하시고 하니까 10시까지 오시고 두 분은 8시 반까지 오시는데 8시 반에 오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8시 반까지 우리가 출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는 우리가 뭐 합니까? 데일리를 보내요. 데일리는 제가 이 2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 첫 번째 미션이 한 장짜리 자기소개지 만드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미션이 여러분들만의 데일리를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제 개인 메시지로 그리고 대화방에 공유해 주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쉬운 게 린치핀 대화방에 초대가 되신 분들은 아시죠? 아침마다 신문기사 올라오는 거.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양식 중에서 가장 이쁘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여러분들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 바꿔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10분 동안 데일리를 보냅니다. 데일리에 대해서는 2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시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시까지는 이때는 뭐 팀미팅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오전에는
오전에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들으시고요. 만약에 오전에 교육이 없어.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스케줄표를 제가 다 드리니까. 린치핀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전날에 주력사들 있죠. 뭐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막 이런 주력사들 있죠. 여러분들의 리더한테 부탁을 해서 병력체 플랜 풀보장이랑 사실 효빈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 뭐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병력체 풀보장이랑 건강체 풀보장 있죠.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 병력자 분들이 가입하는 거.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으로 두 개를 풀 설계안을 미리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주력사 상품 공부를 하세요. 네. 근데 손보사 3개, 생보사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메리츠화재, DB손보, 하나손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특약을 다 읽어보세요.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생겨 안 생겨? 100% 생겨요. 그거를 10시부터 11시까지 선배들이나 리더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를 하루에 한 회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7개 회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력사를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대박이지.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뭐예요? TA 스크립트 연습 또는 피스트 연습 또는 화법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자료 만들기를 하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오후야. 그러면은 13시부터는 못다한 연습하시고 고객 미팅 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퇴근을 하시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 루틴을 여러분들이 3달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력사 상품 전부 다 마스터하고 데일리 보내는 사람 와장창 늘어날 거고 화법 연습도 60번을 하게 되니까 실전 상담에 능숙하게 되겠죠. 그냥 오전에 어차피 출근해가지고 요 정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상담.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돼요. 네. 그리고 데일리도요, 센스 있는 사람은 하루에 2명에서 5명씩 보내는 사람을 늘리면 돼요. 데일리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만 보내. 근데 하루에 내 목표는 데일리 2명 더 늘리기예요. 데일리는 어떻게 늘릴까? 이제부터 데일리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출근 루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린치핀 유튜브 채널 보는 것도 일과에 하나 넣으면 좋아요. 제 영상 보면서 화법 연습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여러분들 다 교육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한 달이 아주 알찰 겁니다. 이게 제가 신입 때 했던 루틴이에요. 제가 이거를 3달을 하니까 3년 일한 우리 팀장님보다 내가 화법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조이너킹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거 일반 직장인들도 이거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거 알죠?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이런 것조차 사람들이 안 해요. 이상하게. 아니, 일반 직장 200, 300 받으면서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업직만 선택하면 나태해져?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우리한테 너무 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슨 말씀 드려요? 야, 참 요즘에 성공하기 쉽다. 왜? 너도 나도 빨리빨리 포기하니까. 개뿔 3개월도 안 해보고 죄다 포기해버리니까 3개월만 버텨도 세상에 포기하는 80%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 나가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는데 저는 생각이 반대예요. 빨리빨리 포기하는 시대니까 포기만 안 하고 꾸준하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도 나도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경쟁을 뚫어내기가 힘들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상위 몇 프로 제외하고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진짜 한두 달 하고 그냥 바로 포기해.
아니 한두 달 해가지고 어떻게 마스터를 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그렇게 오만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만 안 해도 이 정도의 루틴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알아서 교육시켜주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신입분들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게 신입분들 되든 안 되든 1일 1미팅을 무조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1일 1미팅 1일 1미팅이 힘들면은 한 달에 15명 만나기. 장담하는데 한 달에 15명 만나기 하잖아요. 이 일로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명씩만 만나도 소개가 나오든 계약이 나오든 관계성이 돈독해지든 성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출근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출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양심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루틴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짧아요, 내용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 두 번째 미션이 데일리 만들어서 공유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데일리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데일리는 제가 해본 고객 관리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일하면서 유지율이 97%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 관리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고객 관리를 했냐면 고객님 생일날 보온병에다가 3분 미역국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고객님 생일날 영상통화 걸어가지고 축하 파티는 당연하고 증권 전달할 때도 레드카펫이랑 흰 면장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레드카펫 조그만한 거 깔고 흰 면사포 낀 다음에 전달해 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명품백 살 때도 흰 면장갑 끼고 전달하는데 이거는 10만 원씩 20년이면 2,400만 원짜리다. 어떻게 그냥 드릴 수 있겠냐. 고객님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감동이잖아.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안 하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레드카펫까지는 이제 하지 마시고 이거 면장갑은 진짜 좋아요. 증권 전달해 주실 때. 그리고 저는 증권을 항상 제가 직접. 예. 왜냐면 너무 중요한 증서잖아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유서도 쓰게 하고 그 상품 가입한 목적도 직접 작성하게 하고. 예. 제가 안 해본 고객 관리가 없고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도 내가 안 해본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1분기에는 선물 예를 들어서 구충제 보내고 여름에는 손풍기, 가을에는 황사 마스크, 겨울에는 손난로 항상 보냈고 안 해본 고객 관리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 홈페이지도 만들었었어요. www.jei름.com을 치면은 지금은 없지만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몰이 나왔었어요. 거기서 펜션이라든가 호텔, 모텔, 그리고 건강검진권, 심지어는 생필품까지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플랫폼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고객님 300명 정도가 있을 때 제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3개월 동안 제가 글을 잘 쓰잖아요. 매주마다 2번씩 제 모든 고객님들한테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가입하시면 혜택 볼 수 있다.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300명 중에 몇 명이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에. 60명도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고객 관리는 이런 이벤트보다도 맨날 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러면 저는 항상 사고방식이 고객이 1명일 때 고객 100명을 어떻게 관리하지? 조직원이 1명일 때 조직원 100명을 어떻게 관리하지? 난 어차피 끈기가 있고 꾸준하게 할 거고 난 성장할 거니까. 전 그거를 미리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데일리 고객 관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객 관리를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고 제일 쉽고 고객이 1000명이어도 할 수 있는 게 데일리밖에 없어요. 물론
데일리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한테 자필 편지도 쓰셔야 되고 선물도 보내줄 줄 알아야 되고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고객 관리는 많아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9대1 법칙. 고객님을 통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 10%인 10만 원은 다시 고객한테 베풀어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하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롱런 할 수 있어요. 고객님들이야말로 날 믿어주는 사람이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잘 관리해야지. 엄한 사람 관리해서 뭐해요. 9대1 법칙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인데, 데일리는 아침마다 월화수목금 신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클리는 뭐냐면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 2시, 3시 정도에 또 제가 항상 만들어서 공유해드리잖아요. 영업자료방에. 위클리는 조금 내용 다르게 해가지고 주말에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위클리는 왜 하냐? 나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야를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왜? 모든 고객님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관리자를 원하니까. 그리고 고객님들이 보통 자기 지인들을 주말에 만나겠죠? 지인들 만나고 있을 때 제가 위클리를 보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소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소개를 해주면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주게 됐는지를 또 물어보거든요. 데이터 수집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위클리를 보냈는데 마침 친구랑 밥을 먹고 있다가 친구가 야 이거 뭐야? 물어봤는데 이거 내 관리자가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도 관리자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안 하니까 야, 나 이 사람 나도 소개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연결된 고객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 확률 1%라도 올라가는 건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위클리도 하는 거고요. 데일리는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보내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보내면 안 돼요. 제일 보내기 좋은 시간은 출근해서 9시까지. 100명, 1000명한테도 뭐 요즘에는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근데 사실 한 200명까지는 그냥 손수 보내도 5분이면 다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 카카오톡에 오른쪽 클릭하면 전달 기능 있잖아요. 전달 기능을 누르면 똑같은 메시지를 최대 10명한테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달 기능으로 보내는 거예요. 100명한테 보내는데 전달 10개만 하면 돼서 1분이면 다 보내요. 근데 데일리의 효과는 뭐냐면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데일리의 어마무시한 효과. 데일리는, 위클리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일단 데일리의 첫 번째 효과 이렇게 쭉 나열해 볼 수 있는데 자, 볼게요. 데일리.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출근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어요. 오늘 김기배, 김미경, 이호빈 가게문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일리를 안 보내면 매일 아침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거예요? 그냥 맨날 아침마다 고객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무슨 보고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데일리를 보내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고객들한테 상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보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백님,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백님의 여자친구가 매일 아침 오전 10시마다 전화를 3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전 10시에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럼 걱정돼, 안 돼? 너무 되죠. 그럼 다시 전화를 해보겠죠. 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보내세요. 출근해서 바로 보내세요. 효빈님은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보내시고 우리 두 분은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양식을 똑같은 걸로 꾸준하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양식이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뉴스 기사는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식을 내일 아침에 우리 단원분들이 데일리를 아침마다 쭉쭉쭉쭉 올릴 거예요. 미경님도 제가 대화방을 초대를 해드릴게요. 대화방에 올리고 있으니까. 미경님 대화방 메모 좀 해놓자. 잠깐만요.
네. 4시 40분.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보내면 된다. 어떻게 만들면 된다? 기존 우리 단원분들이 정말 이쁘게 보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똑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양식 그대로 쓰되 뉴스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뭐 따로 발췌를 하시거나 나중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업체를 써요. 6개월에 10만 원 정도인데 공휴일과 주말 빼고 월화수목금 데일리를 만들어서 전날 밤에 저한테 보내줘요. 거기에 제 얼굴도 넣을 수 있고 제 이름, 제 경력, 커리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걸 원하시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깔끔한 카드 뉴스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대화방에 각자의 데일리를 올려주시고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금요일 날까지. 네, 이것도 금요일까지 그러면. 네, 정말 쉽습니다.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의 미션들은요, 어려운 미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완전 다 퍼서 그냥 매겨주는 수준입니다. 진짜. 자, 내가 성실한 자산관리사다라는 것을 고객들한테 아주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일리예요. 근데 데일리를 보내기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연락처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이것도 금요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연락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내 고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검은별 김기백. 이거는 내 고객이에요. 그리고 검은별 2개 김기백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월납보험료 20만 원 이상 하시거나 소개를 한 명이라도 해준 VIP들. 그리고 검은별 김기백 뒤에다가 검은색 동그라미 붙인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제가 펀드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락처 정리를 안 하면 데일리를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은 카카오톡 즐겨찾기를 전부 다 해놔야 돼요. 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세요? 다 검은 별 돼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다 즐겨찾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 전달 버튼 누른 다음에 즐겨찾기 돼 있는 사람들 쭉쭉쭉쭉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연락처 정리, 즐겨찾기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리고 전화, 카카오톡 이름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연락처 자체랑 카카오톡이랑 일치시켜야 돼요. 저는 약간 이런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해요.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일은 시스템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중구난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담은 받았는데 계약 안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검은 별이 아니라 하얀 별 김기백이야. 그래서 영업은 과학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하얀 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또 상담은 받았는데 계약은 안 한 사람들이 또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도 데일리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는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진짜 나랑 원수지간인 사람 빼고 다 보내세요. 나랑 원수지간 빼고는 다 보내. 왜냐면 아니 내가 무슨 뭐 보험을 가입하라 그러는 거야. 뭐야? 그냥 좋은 뉴스기사, 신문기사 보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데일리 띡 보내. 그럼 돼, 안 돼? 제가 항상 말하기 전에 뭘 깔라 그랬죠? 쿠션을 깔라 그랬잖아요. 데일리를 보내기 전에 보내주는 쿠션 메시지가 있어요.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그 메시지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정해서 쓰세요. 근데 이 정도의 성의는 보이자고. 메시지 보낼 때 단체 문자 느낌 안 나게 그 사람 이름 넣으시고요. 내가 평소에 반말을 했던 사람이면 반말체로 바꾸세요. 평소에 존댓말을 했던 사람이면 존댓말체로 바꾸세요. 그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와, 진짜 너무하는 게 저는 메시지 같은 거를 다 만들어서 제가 공유를 해주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복사해서 보내버리는 거야.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알고 보니까 린치핀 단원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제 메시지를 본인 이름도 안 바꾸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나한테 했어. 이런 일은 만들지 말자고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다 밥상을 차려드리는 건 맞는데 먹는 건 여러분들이 드셔야죠. 어? 자, 이런 식으로 고객 이름들도 고객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지인들도, 예를 들어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하얀색 동그라미 김기백. 그냥 내가 데일리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관계 지역을 같이 써놔요. 이거는 왜 써놓냐? 지역은 왜 써놓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의정부를 갔어. 근데 미팅이 일찍 끝났네? 그럼 저는 의정부라고 치면은 의정부 사는 클라이언트가 다 떠요. 그럼 그 중에 아무나 연락해서 한두 명 더 만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 맵북이라는 거예요. 맵북. 그러니까 영업을 쉽게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객 연락처 정리는 제가 김민준 단장의 고객 관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세부 내용을 다 메시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XYZ. 프로스펙팅 30 적으면서 이거 뭔지 알죠? XYZ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들을 친분 관계에 따라서 X, Y, Z 세 분류로 나누는 겁니다. X는 내가 지금 당장 만나서 상담할 수도 있는 사람들. 물론 계획대로는 안 돼요. 근데 그냥 내 생각에, 내 판단에 100명 중에 X가 몇 명 있을까 보통? 10명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5명밖에 없어요. Y는 뭐냐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있을까? 한 10명 정도 되겠죠? Z는 뭐냐면 사실상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거의 남이에요. 뭐 결혼식, 장례식 아니면 볼 일이 없어. 몇 명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Z겠죠. 얘네가 85명이에요. 저는 그냥 딱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Y랑 Z는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지도 마세요. 영업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YZ 맨날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희망에 기대하면서 맨날 멘탈 깨지고 오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말 동안 이번 주 주말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연락처의 지인들을 다 X, Y, Z로 구분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연락처 정리를 X, 이호빈, Y, 김미경, Z, 김기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라는 거야. 원래 우리 영업인들은요, 영업을 시작하고 나면은 내 인간관계가 내 고객이 될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간관계는 린치핀에서 함께할 사람, 앞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함께할 사람이에요. 그냥 그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업을 선택한 이상. 애매하고 중구난방하고 미지근하고 아주 그냥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상기하세요. 오케이, 내가 더 잘 돼서 다시 찾아올게. 린치핀에서 거절 제일 많이 당해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저예요. 저 농담 아니고 거절 진짜 1000번은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전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YZ는 만나지도 마세요. YZ 만날 시간에 X를 2번, 3번 만나서 소개를 받으세요. 그러면 바로 상담할 수 있는 X-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 안 받아도 돼. 계약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이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으니까 나 소개 좀 해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랑 X-, 즉 소개자한테 집중하시고 YZ한테는 뭐 하냐면 Y는 가끔 동선 겹칠 때 가끔씩만 만나시면 되고 YZ한테는 데일리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쿠션 메시지 보내면 반응이 보통 3가지로 옵니다. 고마워, 좋아. 일십, 나한텐 보내지 마.
나한텐 보내지 마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카톡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거나 혹은 고맙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만 보내세요. 데일리를 보내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YZ한테 연락이 와요. 야, 민준아, 너 혹시 운전자 보험도 하니? 너 자동차 보험도 해? 너 연금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 그러면 데일리 보내는 거,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 데일리 보내서 바로 X 가망 고객을 얻을 수 있어요. YZ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Z를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커피 사줬어? Y로 만드는데 1년 걸려요. Y로 만들었어? X로 만드는데 또 1년 걸려. 2년 걸려서 X로 만들었다라고 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2년 걸려서 돈 써가면서 X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상담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너 이러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던 거야?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YZ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일리만 보내주세요. 데일리를 보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맨날 꾸준하게 연락했던 나한테 연락 올 가능성이 생겨요. 제가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알던 동창이고 20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데일리를 한 6개월 보냈더니만 해피콜이 와서 연금 200만 원짜리 가입하고 소개 10명 시켜준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데일리를 안 보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데일리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들한테 다 데일리를 보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절당하든 뭐가 되든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부터 바로 밝히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인 거 안 해주잖아요? 엄한 사람한테 다 가입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XYZ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락처 정리하시고 또 데일리를 보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절판 메시지를 보낼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절판 메시지가 뭐냐면 보험사는 때때로 특판 상품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상품 스펙이 안 좋아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서 지금 빨리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내 고객으로 만들기 전만큼 내 고객이 된 후에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설계사들이 반대로 해. 계약할 때까지는 내 뼈도 살도 줄 것처럼 하다가 고객이 되고 나서는 남 몰라라 해. 진짜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둘 다 노력을 해야겠지. 자, 절판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마다 데일리를 안 보내. 그러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갑자기 무슨 뭐 가입하라고 절판 메시지를 보내. 그러면은 고객이 뭐라고 생각할까? 장사치, 양아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맨날마다 고객한테 아침마다 연락을 해.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저는 10명씩 선정을 해서 아침마다 일부러 말을 걸어줘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거나 뭐 혹은 프로필 대화명이 바뀌거나 요새는 다 뜨잖아요. 말을 일부러 걸어줘. 왜? 나한테는 고객이 많지만 고객한테는 관리자가 나 하나잖아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뭐 여행 갔다 온 사진을 올렸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효빈아 너 여행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커피 쿠폰 그냥 하나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소개도 해주고 추가 계약도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내 고객인데 나중에 운전자 보험 3만 원짜리 추가 계약 하나만 해도 30만 원 버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최저 시급 기준으로 30시간을 일해야 3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냥 말 걸어주고 커피 한 잔 보내주고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관리를 잘 못하면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예요. 왜? 그 고객이 가입을 해서 내가 받는 수수료는 2년에서 4년까지만 받습니다. 근데 고객 유지는 관리는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추가 계약을 하거나 소개를 해줘야만 플러스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죠. 고객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였어도 내 고객이 되는 순간 고객처럼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프로의 자세예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절판 메시지 보내면 욕만 먹습니다. 근데 맨날마다 연락하다가 어느 날 문구를 다르게 해서 절판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 맨날 어차피 연락을 주던 사람이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문의를 또 추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금 체크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수금 체크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 설계사들이 가입한 다음에 언제 고객한테 연락하는지 아세요? 보험료 안 낼 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마다 연락을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 김형님 안녕하세요. 저 김민준 대표인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보내주는 거 잘 읽고 계시죠? 요번에 확인해보니까 보험료가 미납되셨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짜 고객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보험료를 못 낼지언정 내가 쭈그라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난 당당하니까. 근데 내가 평소에 연락도 안 했어.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전화했어.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 저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렸죠. 이딴 소리를 해야 돼요. 자존감이 떨어져.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중요한데. 그래서 수금 체크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객한테 당당하게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데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뭘까? 바로 이거예요. 운. 여러분들 운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살면서. 운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운이에요. 살면서. 그 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실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전에 상담했던 분이 계세요. 제 당시의 고향 친구의 여자친구였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가입은 안 하셨어요. 제가 4시간을 상담해 드렸는데. 왜? 그분의 아버님이 은행장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테크를 다 아버님한테 맡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8년 동안 데일리만 보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장이 안 왔어요. 읽기만 하셨어. 근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1초면 보내는 거니까. 어차피 보내는 거 안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랑 2년이 닿았던 분인데. 근데 그러다가 8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제 친구가 아니라 다른 분이랑 결혼을 하셔서 이제 임신을 하신 거예요. 태아보험을 저한테 하겠다도 아니라 육아 박람회에서 태아보험을 이미 가입을 했대. 근데 저한테 잘 가입했는지 봐달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분이 인천에 사세요. 양손 바리바리 태아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4시간 상담을 드렸어요. 당연히 저한테 가입을 하셨고 아버지를 소개받아서 그 아버님, 어머님, 이미 아버님은 은퇴를 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분이 첫째 딸이에요. 둘째 딸, 막내 아들까지 5대2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을 제가 8시간을 했어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5명 다 종신보험 30만 원씩 다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이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고향 후배를 소개해 줬는데 신도림의 건물주네? 종신보험 상속 플랜으로 150만 원. 그분의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그 남편분이 체육업계 종사자예요. 모임이 많으신 분이야. 세미나를 잡아주셨네? 세미나 8개를 돌면서 또 종신보험 50만 원짜리 또 한 5, 6개. 그 남편분이 대학교 동기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네? 100만 원짜리 종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데일리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2년이 돼서 6개월 만에 이 모든 게 다 6개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6개월 동안 그때 제가 영업 기네스를 세웠어요. 6개월 동안 1억을 넘게 벌었어요. 여러분들 1억이면요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데일리 보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데일리 보낸 것만으로도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데일리를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영업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진짜 그래요. 영업이 좋은 게요.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없어요. 그래서 좋아.
매월이 리셋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 가도를 가고 있으면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방법을 배운 다음에는 근면 성실 그걸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1년 영업 잘 돼서 나태해져가지고 완전 꼬꾸라지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미만은 죄다 신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300만 원 벌 때 꼬꾸라지면 그냥 이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안 다쳐. 다시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월급 1000만 원씩 받다가 나태해져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럼 옥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왜? 이미 내 패턴과 저축과 지출과 소비와 마인드가 1000만 원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을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제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잃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막 나갈 거 아니야. 잃을 게 많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 똑바로 산다고. 저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어서 똑바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못 사는 이유? 잃을 게 많으니까. 내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기백님? 좋습니다. 데일리를 보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백, 수천 명 일관되게 했다가 안 했다가가 아니고 영원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고객 관리는 데일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데일리만 하라는 건 아니다. 수많은 고객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데일리를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데일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이제 나머지 3, 4, 5, 6, 7번은 20분이면 이제 설명이 끝나요. 다 되게 쉽고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DB 관리처,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작성해라 이거예요. DB 관리처는 뭐냐? 여러분들이 DB 영업을 시작을 하면 DB가 분배가 되잖아요. DB 분배된 DB를 그대로 복사해서 양식철 다 있습니다. 다 공유 바로 해드릴 거예요. DB 관리처에 따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DB 관리처를 계속해서 작성해 나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DB 영업은 통계 영업이잖아요. 영업인의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뭐예요? 누구 만날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린치핀이잖아요. DB 영업을 통해서. 왜냐면 내가 인풋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고객 숫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약속 잡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몫이지만 근데 그런 거 다 교육을 해드리니까 자, 한번 보세요. DB 관리처를 DB 영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DB 관리처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DB 관리처를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쭉 작성하다 보면은 DB 종류, DB 내용, 그 다음에 이 DB랑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뭐 계약을 받았는지, TAS 거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다 기입을 해야 돼요. 데이터가 쌓이면요,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약속은 되게 못 잡아. 근데 잡힌 약속은 다 계약을 창출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TA를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영업인이 제일 힘들 때가 영업이 안 되는데 내가 뭘 못하는지 몰라.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DB를 다양하게 쓰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랑 잘 맞는 DB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DB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DB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백님이 뭐 NDR 파트너스 보장 분석 DB를 100개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 DB를 10개를 썼을 때 몇 명한테 얼마짜리 계약이 나오는지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NDR DB를 10개를 써서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입풋했는데 평균적으로 3명한테 15만 원씩 계약을 받더라. 그래서 600을 벌더라. 그 통계가 나오면은 기백님은 NDR DB 10개를 쓰면 내가 600을 벌 수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이 평균이 그대로 가요. 그럼 내가 1200을 벌고 싶어. 그럼 이 DB를 20개를 쓰면 돼요. 원래 이게 안 돼서 영업인들이 하다가 다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DB 영업은 마스터만 하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DB 영업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만 마스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니까. 대기업 임원이 돼버리는 거니까. 1년 노력해서 1년 노력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DB 관리처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프로스펙팅 관리처는 뭐냐면 내 고객이 된 사람들 있죠. 그 내 고객이 된 사람들도 내가 따로 관리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침 루틴이어야 돼. 출근하면 DB 관리처, 데일리, 프로스펙팅 관리처부터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몰아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 맨날 아침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백님이 제 고객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 프로스펙팅 관리처에 김기백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써놔요. 저는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그 사람이 가입한 상품, 그 사람의 고민, 이런 걸 전 다 써놓습니다. 제가 남긴 명언이 뭐냐면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 흔적을 남겨라. 저는 고객이랑 TA 한 다음에도 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고객님이 가입한 그 가입 제안서 있잖아요. 그거를 다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왜? 고객님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어. 보험 뭐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잠시만요 하고 3시간 있다가 대답해주면 이미 게임 끝나요. 여러분들이 가입 제안서를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의 오자마자 가입 제안서 열어서 내용 찾아보면 바로 답변 가능하잖아요. 가입 제안서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작성함과 동시에 고객 관리처를 작성함과 동시에 고객님이 가입한 모든 가입 제안서를 다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몰아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몰아서 못해요. 맨날 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땡땡 고객이라고 부사관인데 그분이랑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카페에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10분 동안 피가 안 멈춰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담을 끝내고 회사로 복귀를 해서 제 고객관리처에 그 고객님이랑 상담했던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그 고객님을 못 봤습니다. 왜? 파병을 갔다 오셨어요. 해외로. 4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보장 점검 및 가족들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제가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고객관리처를 연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역시나 가장 마지막에 어떤 상담을 했는지 제가 다 써놨어요. 마지막에 코피가 터졌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미팅 가는 길에 약국 들려서 비타민이랑 철분제 10,000원어치 샀어요. 만나자마자 클라이언트님 요즘에는 코피 안 나세요? 걱정돼서 사왔습니다. 자기도 까먹은 걸 어떻게 기억을 하니? 제 노트북으로 그냥 보여드렸어요. 전 이렇게 고객 관리한다고. 설명 들을 것도 없어. 아버지 어머니 거 다 가입하시고 본인 부대 부사관 12명을 소개시켜줘서 3개월 동안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영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영업이야. 심지어는 양식도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상담 자료랑 상담 화법 점검 이거는 4, 5번이 똑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셔도 여러분들보다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워게임을 생활화해라 이거예요. 워게임이 뭐냐면 내가 오늘 누구 미팅을 해야 돼요. 미리 일을 잘하는 선배나 리더분들이랑 미리 시뮬레이션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방송에서 할 실수들을 많이 고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료를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른 자료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화법도 점검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입을 풀고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를 상담해야 돼. 근데 난 간호사 상담해 본 적이 없어. 린치피는 간호사 상담해 본 사람이 많아요.
가서 물어봐. 간호사들이 뭘 고민하고 그 사람들 월급이 어느 정도고 이거를 미리 내가 알고 가면 유리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무실에서 리허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미팅이 있어. 그러면 전날이든 당일날 오전이든 팀장님이나 저한테 와서 찾아와서 제가 오늘 어떤 미팅이 있고 상담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풀어나갈 거다. 상담 순서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럼 그거에 적절한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실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지금 당장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 풀고 상담 자료와 화법을 반드시 점검한 다음에 미팅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과정을 하나만 거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다 예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담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요.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 있고요. 조이너킹도 많이 요청을 해보시고 처음에. 네. 자, 그게 4, 5번이고요. 선순환 소개 요청 시스템. 이거는 소개 요청 파트가 오늘 제 강의 주제가 아니니까 소개 요청은 제 유튜브 촬영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1362. 이거는 뭐냐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고객 리뷰를 반드시 해라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이잖아요. 이게 1년 루틴이거든요. 이게 진짜 대단한 영업의 마법인 게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영업을 못하는 사람. 최근에 만났는데 여전히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벌써 저랑 동기니까 13년 차거든요. 지금 그 친구의 연봉이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실명은 못 밝히겠네. 3년 동안 무실적이었어요. 3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영업이 재밌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텼던 친구예요. 근데 4년 차부터 MDRT를 하더니만 지금은 연봉이 3억이 넘어. 이미 힘들었던 시간 다 보상받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이미지도 안 좋고 말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억대 연봉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 친구가 꾸준히 했던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DB 영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DB 10개를 1월 달에 인풋했어요. 다는 못 만나겠죠. 1월 달에 3명을 만났습니다. 그럼 1월 달에는 3명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 1명 만났어요. 4명 만났어. 자, 3명 중에 2명이 내 고객이 됐네. 1개월 리뷰를 하러 가야겠죠. 소개 요청이랑. 그리고 또 10개의 DB를 인풋해서 이번에는 약속 4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인 1명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는 몇 명 만나? 7명 만나죠. 자, 세 번째 달에 4명 중에 또 2명 고객이 됐고요. 또 10개의 DB를 인풋해서 이번에는 3명 약속을 잡았어요. 또 지인 1명을 만났어. 그리고 이번에 소개도 1명 받았어요. 그러면은 몇 명 만나? 이때도 7명 만나죠. 자, 4월이 됐네. 1월 달에 고객 2명, 3월 달에 고객 2명, 또 DB 10개를 인풋해서 4명 약속을 잡았네. 지인 딱 1명 만났고 소개 딱 1명 받았어요. 그럼 몇 명 만나요? 10명 만나죠? 그렇게 6개월 차가 되면은 1월달, 3월달, 5월달 고객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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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리뷰하죠? 10명 DB 인풋해서 4명 약속 잡죠? 지인 1명 만났어요. 소개 2명 받았어. 그러면 몇 명 만나? 13명 만나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반복하면은 12월이 됐을 때 몇 명을 만나냐면 15명 정도를 만나게 돼요. 기고객 리뷰, 신규 고객, 이런 식으로. 많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틀에 1명 정도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루틴을 1년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억대 연봉 안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걸 3년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4년 차부터 어떻게 됐어? 그 친구의 대화 방법이든 뭐든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성실, 꾸준함, 그리고 루틴의 반복, 그걸 믿고 클라이언트들이 한두 명씩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너무 재능이 없어서 오래 걸린 거고, 이걸 1년만 반복해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달에 15명 그냥 만나는 걸 반복했을 뿐인데 억대 연봉 벌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 마지막 7번. 린치피는 2주차, 4주차에 수금 체크 대회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수금 체크 관리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여러분들 고객분들 중에 미납된 분들을 엑셀로 만들어서 다 공유해 드려요. 근데 그거는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고, AP를 잘해서 날 믿게 만들어야 되고, 데일리를 보내야 되고, 생일을 챙겨주고, 안부 인사를 묻고, 이런 모든 고객 관리 정말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수금 체크를 못하면 계약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환수가 되고 유지율이 떨어져요. 계약보다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 소개.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여기까지 린치핀의 7대 과제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1일차 교육 미션 다 기억하시죠? 네. 데일리 만들기 그리고 한 장짜리 AP 자료 만들기. 자,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제가 교육방에 모든 1일차 영업 자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 문구 다 보내드릴 거예요. 내용을 꼭 내일까지 살펴보시고 다 여러분들 거 본인화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1일차 교육 들으시느라고 긴 시간 동안 오늘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